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수업을 들어갈 거고, 제가 이제 수업 매번 시작할 때마다 에피소드를 한 개씩 준비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퇴근하고 와서 한 10시에 퇴근하고 저 엄마랑 제가 밖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둘이서. 그래서 회를 먹고 들어왔는데 잠이 들고 깨니까 지금 1시인 거예요. 새벽 1시. 네. 그래도 새벽 1시에 이걸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약간 지금 비몽사몽해가지고 에피소드가, 하루에 한 개씩 제가 여러분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에피소드가 좀 생략이 됐어요. 그냥 저의 이런 불쌍한 일과 소개를 하고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에피소드는 아닌데요. 제가 지금 유튜브로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일상 브이로그와 이 문제풀이 영상을 올리면 문제풀이 영상 조회수가 진짜 안 올라가요. 보는 친구들만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상 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찍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걸 하는 건데, 이거를 진짜 잘 활용을 하는 친구가 있고, 그게 엄마가 좀 시켜서든 아니면 제가 엄마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려놓은 엄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 혼자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제가 상을 줘야 합니다. 그런 친구들 진짜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중1 친구인데 이게 혼자 사실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게 없이, 동기부여나 이런 거 없이,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할 거야 이런 중1은 없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는 이제 중1 친구들이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걸 가기 위한 지름길이 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꿈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되게 한정적인 직업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직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보는 대표적인 직업이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길 가다가 마주칠 수 있는 경찰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이런 그냥 진짜 왜 그냥 흔히 눈에 보이는 직업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유치원 때 직업 뭐 하고 싶은지 장래희망사대학으로 아마 소방관, 경찰관, 이런 선생님 이런 거 되게 많이 적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업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좀 더 넓은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거꾸로 과정을 생각해서 중학교 때는 뭐가 필요하고 고등학교 때는 뭐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를 좀 생각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공부가 사실 먼저지, 이게 직업이 뭐가 다양한지 이렇게 알려주실 만한 여력이나, 엄마들도 다 바쁘시니까, 엄마 아빠들 바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직업을 좀 소개하는 영상들을 올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제 주변에, 제가 좀 공대를 나왔는데, 직업이 좀 친구들이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요. 공대를 나왔는데 스튜어디스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기상캐스터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 운항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 직업 인터뷰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과정이 있었고 했는지를 제가 좀 인터뷰를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러면은 그게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맨날 이렇게 노예처럼 일하고 와서 잠들고 픽 쓰러져서 잠들고, 제가 진짜 거의 아침까지 계속 한 10시 12시까지 자다가 이렇게 새벽에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3, 4시쯤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학원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누구를 만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한번, 올해의 목표는 직업 인터뷰를 3개를 해서 이 수업 중간중간 이 영상 사이사이에 한번 올려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부터 설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 이미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과정? 아마 거기에 이제 이게 약수와 배수 관계를 하면서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사실 다 배웠던 내용인데, 거기서 중학교 내용 한 스푼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전에 제가 18과 24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18의 약수를 먼저 구해봤어요. 18의 약수 제가 사실은 표를 그려서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1, 18, 그 다음에 2, 9, 3, 6 이렇게 해서 약수들을 찾아봤습니다. 18의 약수예요. 그 다음 24의 약수를 써보려고 하는데 1, 24, 2, 12, 그 다음에 3, 8, 4, 6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를 찾는 게 공약수란 말이지. 그래서 공통된 약수들을 묶어주려고 해요. 네, 1, 2, 3, 6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없죠. 네, 그래서 공약수를 적어봤더니 공약수,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가 누구야? 1, 2, 3, 6이야. 이렇게 들어있어.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말 그대로 가장 큰 공약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는 들어봤는데 최소 공약수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최소 공약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모든 숫자에는 약수가 1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그게 다 1이 들어가 있는 공약수인 걸 아는데 굳이 우리가 그 가장 작은 1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1인 걸 당연히 아는데 그래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없고 최대 공약수만 구하시면 된다. 여기까지는 사실 다 초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자, 공약수들을 구했더니 1, 2, 3, 6이 뭐와 같냐면요. 요 1, 2, 3, 6이요. 6의 약수와 같아요. 공약수들이 이 최대 공약수인 6의 약수와 같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매번 우리가 귀찮게 18과 24를 약수를 다 구해서 하나하나 공약수를 찾고 그 중에 제일 큰 걸 찾을 필요가 없고 가장 큰 최대 공약수만 찾아서 그 아이의 약수들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공약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귀찮은 작업들이 필요 없고 우린 누구만 찾으면 되냐면 최대 공약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금 했던 숫자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구했었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니은자를 써서요. 얘 2로 나눴어 9야, 2로 나눴어 얘 12야. 요거 3으로 나눠져. 얘 얼마야? 3이야, 얘 4야. 더 이상 안 나눠지네요. 그러면은 여기 니은자 앞쪽에 달린 애들 있죠? 얘네들을 곱하는 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6이라고 구하시면 18과 24의 공약수들을 다 구해봐. 그러면 6의 약수들을 구하는 거니까 1, 2, 3, 6 이렇게 찾아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공약수들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만 알면 이 공약수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때 했었던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중학교 방법에서는 어떻게 푸는지 알아볼게요. 중학교 방법에서는 요거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18을 소인수 분해해 주시고 24를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18을 소인수 분해하시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 24를 소인수 분해하시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짝꿍, 밑이 같은 애들을 이렇게 제가 짝꿍으로 묶어요. 얘도 짝꿍으로 묶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은 둘 중에 짝꿍 묶은 애 중에 지수가 작은 애를 써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지수가 작은 애를 써줄 거야. 해서 얘네 둘을 곱해주시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옆쪽에 있는 문제에 한번 들어가서 얘를 한번 계산하는 거를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4페이지에 있는 문제 75번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각각을 제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45와 75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45를 소인수 분해해 보시면 3으로 나눴어 15야, 3으로 나눴어 5야 해서 얘를 3제곱 곱하기 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그리고 75도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면요 3으로 나눴어 25야 얘를 5로 나눴어 5야 해서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밑이 같은 애들끼리 짝꿍을 묶어주라 그랬고 얘네들을 묶어준 다음에 둘 중에 지수가 작은 걸 쓰는 게 최대 공약수예요. 지수가 둘 중에 작은 걸 씁니다. 3, 둘 중에 지수가 작은 걸 씁니다. 5.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5가 된다. 참고로 45와 75의 공약수들을 다 구해보세요. 그 아이들은 15의 약수인 1, 3, 5, 15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76번에 보시면
얘네들 12, 18, 60 3개의 수를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갈 건데 마찬가지로 12, 18, 60을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12를 소인수 분해하시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18을 소인수 분해하시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을 소인수 분해하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 듣다가 좀 미리 좀 팁을 드리자면 제가 문제풀이 뭐 강의 그 설명하는 영상을 올릴 때는 그냥 보고 그냥 같이 하셔도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저는 이게 뭐 굳이 이런 소인수분해 자잘한 것까지는 연습을 이렇게 제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문제풀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문제를 먼저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을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보고 풀어야지 그 소울 없이 제가 풀어주는 거 그대로 다 받아 적기만 하는 거는 사실 공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다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푸는 거를 저는 그러니까 요 영상을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요거 세 개를 한번 해보시면 자 짝꿍이 같은 애들끼리 묶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밑이 같은 애들끼리 묶었어. 자 그럼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걸 써주는 거예요. 누구냐면 2를 쓰시면 되고 요 셋 중에 제일 작은 거 쓰시면 돼요. 누구 쓰시면 되냐면 3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를 곱해주시면 돼요. 2, 3, 6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5는 어떻게 해요? 짝꿍 없는 애는 버려. 최대 공약수에서 짝꿍이 없는 친구는 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최다 공약수 설명을 하다가 그 내용을 스킵을 한 게 있는데 서로소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서로소라는 내용은 문제를 바로 풀면서 보여드리려고 14페이지에 보시면 71번부터 서로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들을 서로소라고 하냐? 제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두 수를 이렇게 나눠보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두 수를 나눠보려고 했어. 근데 얘 봐봐. 7과 15가 더 이상 나눠지는 숫자가 1을 제외하고 더 이상 나눠지는 숫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러한 두 수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안 나눠져. 이러한 관계를 서로소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과 15의 관계가 서로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27과 70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같이 나눠지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공약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하면 됩니다. 서로소. 얘도 서로소가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숫자는 더 이상 뭔가가 안 나눠져야 되는데 뭔가 나눠지는 관계는 서로소가 아니야. 얘도 3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더 다른 숫자로 나눠지는 이 두 수의 관계는 서로소가 아니야. 공약수가 1만 존재하는 수, 더 이상 안 나눠지는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78번 문제를 보시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 나눗셈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꼭 그 중학교 때 배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방법만 이용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눗셈 식이 더 편리할 때는 나눗셈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식이 편리할 때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게 편하다고 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 새로 배운 방법을 모르면 절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쉬울 때는 요거를 써도 되지만 소인수 분해를 완전 그 방법 하기 귀찮아 소인수 분해하기 귀찮아 해서 이 방법을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 한번 나눗셈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저 한번 3으로 나눠봤어요. 얘는 3으로 나누면 18 되고 얘는 3으로 나누면 24가 되고 얘는 3으로 나누면 30이 돼요. 3으로 한 번 더 나눠질 것 같습니다. 3으로 나눴어요. 얘 6대요, 8대요. 그 다음에 30을 나누면 10대요. 그다음 한 번 더 나눠져요. 네, 2로 나눠지네요. 3 남고 4 남고 여기 5 남았어요. 근데 더 이상 나눠지는 숫자가 있나요? 없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멈추시면 되고 최대 공약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여러분들 18이다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를 들어가 볼 건데요.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들 두 개의 공통된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찾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 써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4의 배수 4, 8, 12, 16, 20, 24, 그 다음에 28, 32, 36, 40 엄청 많아요. 그죠? 계속 가는데 여기까지만 쓴 겁니다. 그럼 6의 배수 6, 12, 그 다음에 18, 그
그다음 24, 그다음 뭐가 됐죠? 30, 그다음에 36,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쭉 가요. 그러면 공배수를 찾아볼게요. 공통된 배수들. 자, 12에서 한번 겹치고, 24에서 한번 겹치고, 36에서 한번 겹치고, 등등등 뒤에 더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배수를 누구라고 찾을 수 있냐면 12, 24, 그 다음에 36, 뒤에 48도 있고 이렇게 공배수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배수들 중에 공배수들 중에 가장 작은 애를 우리가 최소 공배수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최대 공배수는 없어요? 아까 최대 공약수와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는 계속 커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최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수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최대 공배수는 찾지 않고 제일 작은 공배수만 찾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얘에서도 중요한 성질이 뭐냐? 12를 찾고 나면 12의 지금 배수들이거든요. 12, 24, 36, 48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야. 그러면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과 어떠냐면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요거 굳이 귀찮은 과정으로 다 구할 필요 없이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바로 구한 다음 그 수의 배수들을 구해주면 걔네들이 바로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바로 공배수들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배수를 구할 때는 다 구한 다음에 공통된 애들을 다 찾는 게 아니라 최소 공배수만 찾은 다음에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공배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제가 14페이지에 있는 문제 88번 나눗셈 방법부터 시작을 해볼까 해요. 나눗셈 방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눠볼게요. 자, 세 개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3으로 나눴어. 여기 15가 돼요. 25 돼요. 30 됩니다. 5로도 나눌 수 있네요. 5로 나눴어요. 얘 3 돼요. 그 다음에 여기 5 돼요. 여기 6 됩니다. 그럼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면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3과 5와 6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면 여기 3, 5, 15가 돼요. 근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두 개라도 더 나눠지는 애가 있으면 더 나눕니다.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눠주시면 1, 얘는 안 나눠진 애니까 5, 그 다음 여기 2 이렇게 나눠주시고 더 이상은 나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애들을 다 곱해주시면 3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2를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89번에서 이제 최소 공배수를 중학교 방법인 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해볼 거고, 요 아이가 이제 두 개의 소인수 분해가 돼서 이미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은 세로식으로 밑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세로줄로 써준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건데, 이게 최소 공배수 구하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최대 공약수도 구해보고 그 다음 최소 공배수도 구해볼 겁니다. 우선 세로식으로 적어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을 이렇게 세로식으로 써요. 그리고 밑이 같은 애들끼리 제가 줄을 맞춰서 쓴 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와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둘 다 구해볼 겁니다. 아까 우리 최대 공약수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밑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둘 중에 작은 애를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둘 중에 작은 애 씁니다. 있어요. 둘 중에 작은 애 써요. 뭐 둘 다 1이니까 그냥 3의 1제곱 써서 최대 공약수는 2, 3, 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됐어요. 근데 최소 공배수는요. 두 개 묶은 애 중에 큰 애를 써주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2의 세제곱 됩니다. 그 다음 둘 중에 큰 애 써요. 근데 얘는 어차피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둘 다 큰 애 뭐 두 개 큰 애 구분 없이 그냥 3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얘 짝꿍 없는 애도 내려서 써주시면 돼요. 5의 제곱도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해주시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게 돼요. 마지막 90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얘네들 이제 3개의 수를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제가 가로로 3개 써있는 애를 세로식으로 이렇게 그냥 미리 써놓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그냥 썼는데 세 번째 거는 제가 쓰는 걸 보여드리려고 아직 안 썼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소수를 순서대로 써주면 0.1 이런 소수 말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그 소수를 차례대로 불러보면 2, 3, 5, 7 순서로 가거든요.
2, 3, 5, 7 순서로 가고 2, 3, 5, 7인데 얘는 지금 소인수 분해를 한 결과에 소수에 3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3이 없으니까 3자리를 비워서 써주셔야 되거든요. 줄을 맞춰서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2 쓰시고 5의 제곱 쓰시고 7을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로 써주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거를 나중에 쓰는 거 보여드리려고 안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개를 이렇게 줄을 맞춰서 쓴 다음에 밑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요. 3개 있는 애들은 3개 다 묶어주고 2개만 있는 애들은 2개 묶어주고 2개 있는 애들은 2개 묶어주고 짝꿍 없는 애도 이렇게 놔둬.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찾을 때는 셋 다 있는 것만 찾기 때문에 하나라도 빈 게 있으면 두 번째 애 안 되고 세 번째 애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찾을 때는 셋 다 있는 거인 2를 쓰시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걸 쓰니까 2, 하나가 최대 공약수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최소 공배수를 할 때는 제가 셋 중에 가장 큰 거를 적으라고 했어요. 2의 제곱을 적으시고 짝꿍이 부족해도 그 중에 큰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짝꿍이 부족해도 그 중에 큰 거 쓰시면 되고 짝꿍이 없는 애도 다 내려서 써준다고 했어요. 근데 4 곱하기 9 곱하기 25 곱하기 7 숫자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시키지 않아요. 여기 문제도 다시 올라가서 읽어보면 얘네들 최소 공배수를 이 소인수의 거듭제곱 꼴로 나타내라고만 했지 얘를 계산하라고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계산을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뭔가 계산이 이거 너무 거지 같을 것 같아. 그러면 계산 안 하고 그냥 소인수의 이 거듭제곱 꼴로만 나타내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수업을 지금 이제 강의 영상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설명 영상을 올린 거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문제풀이 영상을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올릴 건데 올리기 전에 미리 한번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고 제가 보통 문제풀이 영상에서 선택을 해서 올리는 문제들은 약간 어려운 거나 변형된 유형들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저랑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예습을 그 문제풀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문제풀이 영상에서 만나요.